토트넘의 경기와 손흥민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보면 팀이 지닌 특정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공격수 개인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팀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미드필더와 다른 공격 지원 선수들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수 개인이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에서 상위에 올라 있고 특히 페널티킥 없이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성취로 여겨집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이 팀 내 다른 공격수들, 심지어는 다른 팀의 스타 선수들과 비교해도 뛰어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능력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모하메드 살라나 얼링 홀란드 같은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었다면 같은 수준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 지원 구조와 전술이 다른 팀들과 비교할 때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은 공격진에게 지속적으로 정교한 패스를 공급하고 플레이메이커들이 효과적으로 활약하며 전체적인 공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득점력이 감소한 히샬리송, 빈센트 얀센, 에릭 라멜라, 스티븐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와 같은 선수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의 성공은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은 그가 단지 최고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거대한 클럽의 오너라면 토트넘에서 딱 한 명만 영입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선수들에 앞서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라는 영국 축구 레전드 마이클 오원의 발언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능력과 그의 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평가는 과거 발롱도르 수상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영국에서도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을 더 높게 평가하는 해설자들 사이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있었으나 현재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1위에 오른 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6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경기를 깊이 분석하며 이런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중 하나는 토트넘이 공격수들의 무덤으로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오랜 기간 창의력을 필요로 했으며 중원에서 경기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 같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는 전방에서 자신의 득점에 직접 관여하는 스타일로 중원에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조금 더 팀플레이에 집중하고 슈팅에 대한 욕심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히샬리송의 최근 득점 기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매 시즌 꾸준한 득점을 기록했던 브라질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였지만 토트넘에서는 득점 기록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개인의 폼 저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팀의 구조적 문제가 그의 성적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토트넘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의 기량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서 특별한 정신력과 능력을 갖춘 선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 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중원에서 공격진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이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여러 공격수들이 실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득점왕에 오른 빈센트 얀센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단 2골만을 기록하며 금방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릭 라멜라도 마찬가지였는데 AS 로마 시절 뛰어난 골 결정력과 기술을 겸비한 유망한 선수로 주목받았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AS 로마에서 한 시즌 15골을 기록했던 그는 토트넘에서는 계속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물다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마르와 비견될 만큼 거대한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루카스 모우라와 에인트호번에서 화려한 성과를 낸 스티븐 베르바인도 토트넘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토트넘을 공격수들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비상한 성적은 단순한 활약을 넘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퍼포먼스는 더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며 그의 성과는 홀란, 살라와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홀란이나 살라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면 손흥민만큼의 성적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선수의 히트맵을 비교 분석하며 손흥민의 위치 선택, 움직임 그리고 골 결정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라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 시간을 공격 일선의 우측에서 보내며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홀란도 경기 내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의 히트맵은 그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경기장 곳곳에서 활동하며 상대방 수비진을 흔들어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뚜렷한 차이가 플레이메이커의 유무와 각자의 역할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며 만약 손흥민이 살라나 홀란처럼 전방에서만 패스를 기다리고 슈팅하는 스타일로 플레이한다면 그의 득점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2호 기대 득점 오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XG 은 선수가 만든 슈팅 기회가 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선수는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실제 득점수가 기대 득점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놀라운 성적이 토트넘에서 많은 공격수들이 지원 부족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탁월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한편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원정 팬들이 모여 주장 손흥민에게 나이스 원 싼이라는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팀의 주장이나 공격수의 역할을 넘어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위대한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영국에서 손흥민의 열정과 능력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의 경기장에서의 감동적인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든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손흥민의 멋진 활약과 높은 성취가 계속될 것을 믿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